지난 2018년 7월 17일 미주 시사포럼 아카데미가 주최한 한국 태극기 국민평의회 김일선 교수와 정충재 실화작가 초청 강연회는 미주 한인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현 정권과 관련이 있다는 부산 문현동 금도굴 사건의 실체와 좌경화되어가는 본국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공산화될 것인가라는 주제가 주는 충격이었다. 두 강연 내용을 발췌했다. 조국 대한민국 과연 공산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이 될 것인가.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저 환하게 비쳐있는 빛이 있는 남쪽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쪽처럼 시꺼먼 인간 지옥화 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파트로 3부로 제가 연이어서 이제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공산화 된다입니다. 땡이 나라가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김정은이와 문재인이가 과연 그들이 얘기하는 소위 낮은 단계 고려연방제를 할 것인가, 그게 되면 우리가 공산주의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할 것인가 했을 때 저희 답은 한다입니다. 그들은 합니다. 왜냐? 그것이 김정은이와 문재인이가 그 둘이 살 길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해야만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거꾸로 그걸 하게 되면 저 둘은, 김정은이와 문재인이는 어느 순간 제거당합니다. 목숨이 없어집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 얘기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은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공산화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그들은 살 수 있고, 과정에 대한민국과 미국의 힘이 자신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빨갱이 나라가 되는 걸로 좀 착각에 빠져 있는데, 오늘 지금 17일이죠. 이 시간이, 그죠? 7월 17일인데 바로 불과 한 10하루 전, 11일 전 7월 6일 날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기사인데 기사에 나왔습니다. 뭐라냐면은 이 비무장지대 DMZ 그 지역에 우리 그 군사 주둔지가 무려 98개, 98개, 100여 개 가깝게 있는데 그 100개에 가까운 부대가 유사시에 북괴군이 쳐들어 내려오면은 그걸 저지해서 대한민국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는 1차 방어 라인인데 그 100여 개 가까운 군사 주둔지를 철수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국방개혁 2.0이라는 국방 그 기획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 작은 부대를 큰 부대로 이렇게 뭉치는, 합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전반 부대를 모두 철수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렇게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북괴군이 우리 옛날 1950년 6.25 때처럼 기습남침을 해내오면은 북의 보병과 탱크 부대한테 그대로 길을 터주는 그런 꼴이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북괴군이 어느 순간 밀고 내려오면요, 꼼짝없이 서울까지 불과 30분이면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저기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없어지게 될 경우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우리 장병들은 저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 불빛이 뭐냐면 다 이 383 경계선입니다. 저기를 불을 환하게 켜놓고 북괴군이 뭐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넘어오지 못하게끔 아주 24시간 철통 경비하고 있는데 저 경비를 쓰는 우리 군인들을 다 빼버리겠다, 그 뜻입니다. 뭡니까? 그 최전방에는 그 DMZ에서 한 5 내지 10km 지역에서 98개의 우리 군 주둔지가 아주 곳곳에 다 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군대가 북괴가 대한민국을 감히 못 넘어오게 하는 아주 최전방 방위선인데 그 알파 지역 부대, 가장 최전방에 있는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에서 알파 지역 부대까지 다 빼버려서 후방으로 배치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 김진영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만두신 분이죠. 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대한민국 군대의 핵심 브레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대의 전쟁 계획자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브레인 파워를 가지는 그 어떤 그 퇴역한 그 군인이신데 이 기사를 보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정말 미쳤다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북괴죠. 정확하게는 북괴가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둔지 철수는 말이 안 된다. 무슨 뜻이냐면은 김정은이가 문재인이하고 평화 모드 가겠다. 그 휴전선 군사 분계선에 있는 우리들을 좀 서로 빼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북쪽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남쪽만, 우리 대한민국 쪽만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 김진영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은 평화 모드가 남과 북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군이 무장해제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다. 쉽게 얘기해서 미친 짓이다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적군인 북괴에게 우리 땅 대한민국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하고서 손짓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집에 아파트에 여러분 집에 문 열어놓고 저 지나가는 사람한테 마음대로 와서 우리 집에 있는 테레비, 귀중품, 돈, 캐시 다 가져가세요 하고서 소리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최전방의 군사 주둔지 철수는 문재인이가 적극적으로 공모한 공범이 되어서 누구하고? 김정은이하고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공모한 교활한 평화 모드 쇼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목표는 비무장지대 인근의 남북 군사력을 감축시킨다는 이 새빨간 거짓말 명분하에 한국군의 무장 해제를 시도하는 책략이다. 군이 군으로서 활동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대한민국 기습 침공을 위한 대규모 북괴 지상군의 대남 기습 침투용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기만적 술책이다. 이제부터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전쟁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얼마 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 가서 트럼프에게 백기항복을 했습니다. 그 전에 안 온다고 막 쇼하더니 트럼프가 그럼 관도하고서 세게 나가니까 김영철이가 어마뜨거라 트럼프한테 매달리면서 제발 좀 만나 주십시오 트럼프 형님 하고서 매달렸습니다. 그래? 그럼 만나줄게 해서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 옛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지금 또 나이 새파란 김정은이가 70년 동안 공산주의 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같은 체제로 왔기 때문에 협박과 공갈 이런 그 군사적 방법을 이용한 외교에 아주 능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자기가 죽을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굽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 무릎을 꿇고 싱가포르 왔다는 것은 김정은이는 트럼프에게 완전 항복, 백기 항복을 했다는 뜻입니다. 김정은이가 군사적으로 트럼프에게 덤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무릎을 꿇는 대전제는 핵을 포기하는 것인데, 근데 그는 알아요. 핵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이 또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말로는 핵을 폐기하겠다 말을 하지만 결국은 뒤에서는 거짓말하면서 핵 폐기를 거부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IA와 또 미국 그 군사정보부인 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CIA, DIA에서는 그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절대로 핵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그 보고서가 우리도 알 정도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김정은이 갖고 노는 겁니다. 지금. 그래 일로 한번 와봐. 그러면서 한 단계 김정은이 껍질 벗기기, 옷 벗기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빨개 벗기려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어느 순간 도저히 자기도 안 돼가지고 핵 포기를 안 하겠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트럼프는 그 순간 바로 북폭을 감행해 버립니다. 이미 지난 연초에 2018년이죠. 2018년 연초에 미국 최고 높은 행정부 백악관 군사 그 지휘부에서는 전쟁을 감행하려고 했었습니다. 북폭을 해서 김정은 제거하고 문재인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작정했었는데 혹시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들의 아까 얘기했던 300만, 1000만 혹은 그 이상의 희생자가 날 것을 단 한 명도 안 죽게 하려고 정말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말 고마운 겁니다. 그냥 해버리면은 미국은 별로 안 죽어요. 죽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죽으면 누가 죽냐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친척, 가족, 친구가 죽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것도 거의 다 죽습니다. 나는 살겠지 그거 없습니다. 거의 다 죽습니다. 그냥. 그것도 몇 시간 내에 다 죽습니다. 그렇게 무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 지금 8월이죠? 7월이죠? 한 6개월쯤 전에 실제 미국은 북을 초토화시키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서 김정은이를 살살 달래서 유화 정책으로 가가지고 싱가포르까지 끌어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핵폐기를 끝까지 거부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북폭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그때가 되면 이제 정말 이판사판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트럼프가 북폭을 하고 공격할 경우에는 김정은이는 즉시로 남침을 감행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북괴군의 서울 경기도 지역까지의 진군은 그냥 불과 몇십 분이면 끝나버립니다. 거기 지킨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 군도 만만치 않은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도 안 지키고 다 빠져 뒤에 와 있는데 누가 그걸 지킵니까? 민간인이 못 지킵니다.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자, 이게 이유입니다. 자, 북이 남침할 경우에 이 저지선이 없으니까 서울 경기 지역까지 바로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경기 얼마나 복잡하고 건물이 많고 사람이 많습니까? 1000만 명, 경기까지 합치면 2000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쯤 넘는데 그 중에 거의 5분의 2 정도가 서울 경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절반이니까요. 거기에 북괴군과 국군과 민간인과 다 섞여서 아수라장이 돼버리면은 미군이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을 상대로 그 군사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군이 가장 센 게 공군이고 뭐 미사일 같은 그런 어떤 그 굉장히 그 초강력 무기인데 북괴군만 있으면 그냥 미사일 쏘고 공군 비행기 뜨면 됩니다. 우리 쪽에는 피해자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북괴군이 우르르 몰려와서 서울 지역에 와서 그냥 막 총으로 기관총으로 막 난사를 해버리면 거기에는 100명 중에 북괴군 10명, 대한민국 국민 90명 있으면은 거기다 어떻게 공군이 떠가지고 비행기가 떠가지고 폭탄을 툭 투하하고 미사일을 쏩니까? 못 쏘지 않습니까? 그냥 북괴군에게 우리 대한민국 서울 경기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그냥 개죽음 당한다는 뜻입니다. 미군은 꼼짝을 못해요. 그 상태에서. 거기다가 어떻게 다 미사일을 쏩니까? 서울 시내에다가 미군이 못 쏩니다. 어떻게 공군 비행기 떠가지고 거기다 폭격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걸 노리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김정은이가 최전방에 DMZ에 있는 100개의 우리 그 경비 주둔 우리 군 병력을 빼버리는 목적은 바로 이 목적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북괴군이 순식간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우르르 몰고 들어와서 섞여버리게, 그리고 막 수류탄 던지고 총 쏘고 칼질하고 난리 나겠죠. 정말 지옥이 어디서 목격되겠죠. 그걸 바라보는 미군은 비행기 떠서 폭격하면 좋은데 폭격하면 미군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1000만 명을 죽여야 되는데 못하죠. 그 상태에서는 이제 미군이 자랑하는 공군 병력, 미사일 병력의 어떤 첨단 과학 무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재래식 전쟁, 총 들고 칼 들고 가서 한 명 한 명 죽여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 군인도, 그리고 서울에는 얼마나 또 많은 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 기업인들, 거기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 3만 명이 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 다치거나 죽습니다. 대재앙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 공화당은 그 비난을 미국 국민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합니다. 이런 대재앙을 방치하거나 이렇게 어리석게 전쟁이 끌고 나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미국 언론에, 미국 여론에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노리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일부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지적했습니다. 2부에서는 파트 2에서는 해결책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당합니다. 눈 뜨고 당합니다. 밤에 아파트 문 잠그고 잔 줄 알았는데 문이 열려있는 걸 모르고 자버리면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 잤으니까. 그러면 밤늦게 누가 문 열고 들어와서 우리 가족들을 해치거나 물건을 훔쳐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부에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 이제 해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책을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산화 저지의 해결책입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는 공산화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애국자들은, 또 미국 정부는 이걸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언제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9일이 불법 대선이었는데 5월 4일인가 그럴 거예요. 타임 매거진의 타임지에 문재인이가 커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를 치켜 세웁니다. 위대한 협상가, 더 니고시에이터라고 치켜 올려 세웁니다. 뭐의 니고시에이터? 그 잔글씨로 뭐가 나오냐면요, 김정은이와 협상을 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훌륭한 협상력을 가진 인물이 바로 문재인이다 하고 띄워줍니다. 저 타임 매거진은요, CNN하고 똑같이 거짓 뉴스 내보내는 곳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내보내는 곳입니다. 타임과 CNN, 문재인, 공산주의자 다 같은 편입니다. 5월 4일 날 저 기사가 나오고 불과 5일 뒤인 5월 9일 날 문재인이가 예정된 듯이, 예상했듯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뺏어갔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불법이었죠.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에 나타난 김정은이는 이미 트럼프에게 굴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이미 굴복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장악하고 시진핑이 눌러놓고 궁극적인 목적인 중공 붕괴까지 미국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인물은 김정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시진핑도 아니라 다름 아닌 가장 힘이 없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문재인이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 무서운 문현동 의뢰공장 찾는 일에 뛰어든 것이 제 나이 44살 때인데 10년 꼬박 10년 걸려가지고 53살 때인 2002년 3월 2일 날 꿈에도 소원했습니다. 의뢰공장 찾는 걸. 의뢰공장이 조그맣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기 때문에 공간이 땅속에 그 한 가닥만, 그 연관된 한 부분만, 구멍 하나만 뚫자. 그러면 그 구멍을 통해 내려가가지고 돌아다니 보면 다 나타날 것이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내 가진 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 할아버지 땅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땅도 아닌데 그 땅이 누구 땅이냐 하면은 대한항공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궁하면 통한다고 하늘에서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땅도 아니고 아버지 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다가 소원대로 구멍을 하나 뚫었습니다. 직경 60cm로 깊이 16m 안반층을 하루 만에 뚫어버렸어요. 기계가 워낙 좋은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 설치하는데, 조립하는데 한 이틀 걸린다는 것이 3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D-Day를 언제 잡았느냐 하면은 3월 1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3일절이 3월 1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가관공서, 경찰서, 시청, 구청 다 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기계 돌아가는 소음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발생해도
경찰도 오기가 난처할 것이고 공무원도 오기가 난처할 것이라 하는 그게 감안했죠. 그래서 그 새벽부터서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조립을 해 제치는데 이틀 만에 조립이 다 되어 버렸으면은 3월 1일 날 그냥 아침부터서 파버리면은 오후 한 5시경에 그냥 다 완성이 된다고 그래. 한두 시간만 하면은 완성이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땅 속에 숨어 있는 그 굴을 찾아냈거든. 그 MRI 같은 기계가. 그 기계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대전의 배재대학이라고 대전 유성에 있어요. 그 기계가 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 찾는데 동원된 걸 텔레비를 보고 제가 알았어요. 모래밭도 아니고 흙밭도 아니고 안반청이라면은 20m 안에 그 굴이 존재한다면은 100% 찾을 수가 있다. 99.9가 아니고 100% 찾아줄 수가 있다. 그럼 비용은 얼마 주면 되느냐 했더니 300만 원을 우체국에 계좌를 적어주면서 자동 이체시키면은 입금이 되면은 자기가 자기 조수를 데리고 부산 현장에 가서 한번 답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날로 잡아가지고 기계가 오면은 한 2시간만 작업을 하면은 그 굴의 여부를 있다 없다 여부를 엑스레이처럼 MRI처럼 그 컴퓨터가 찾아낸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찾아내니까 그거는 거짓말이 없다. 그래서 300만 원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줬더니 말하던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서울에 충무로에 대한극장 데이터를 주는데 컴퓨터가 찾은 데이터를 주는데 땅속에 낯선 굴이 하나 잡힌 겁니다. 그런데 16m 밑에 딱 낯선 굴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낯선 굴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일본 의뢰공장의 한 가닥을 의미합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 이발사에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계속 해나왔기 때문에 그 근처에 대해서 내가 기본 상식이 완전히 습득대가 있으니까 이거 일본 의뢰공장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군형을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 주인이 하늘에서 아까 저한테 기회를 준다고 했던 것처럼 97년도에 IMF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벌들의 군살 빼기 그걸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BIS 자기 자본 비율 맞추는 겁니다. 은행에 빚을 갖고 군살 빼기 쓸데없는 재산을 빨리빨리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 땅 약 500평이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다가 민간업자, 고물업자, 건축 폐기물 처리업자,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처리업자 두 놈에게 공동으로 평당 80만 원씩에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민간업자들이 제가 알고 있는 학습이 된 정보를 조금이라도 캐치했다면은 자기 땅에 자기 파버리면 나는 10년 세월에 닭 쫓던 게 개꼴이 되죠. 닭 쫓던 개꼴이 되죠.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부산 사람들은 의뢰공장의 어떤 전설처럼 어릴 때부터서 의뢰공장하고 그 다음에 보물이 그 속에 있다더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서 다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100% 부정하는 건 없습니다. 의뢰공장도 존재하고 있고 어딘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그 속에 애놈들이 보물을 숨겨놨더라는 등 그런 말이 아주 민간에 팽배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MRI 기계 같은 그 기계가 찾아놓은 내가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땅 위에다가 분필로 가지고 선을 딱 그어주니까 그게 뚫으면 된다. 그럼 이제 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일사천리로 그냥 착착착착 다 되지만은 돈 좀 있는 거 걸써 갖고 장만해 놓은 돈 벌써 다 고갈돼 버리고 빈손이지요. 그러니까 그 군형은 죽어도 떨어야 됩니다. 비가 와도 떨어야 되고 눈이 와도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수산중공업이라고 그 큰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6천억의 부도가 났어요. 6천억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이 이제 죽기가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6천억 부도 내고 지 재산 전부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제 행무소 가야 돼요. 이제 6천억 떼모은 죄로 부도 낸 죄를 살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내한테 기자가 중앙일보 기자가 하나 있는데 내한테 저 힌트를 주기로 저 사람 같으면 할 수 있다. 내가 가르쳐 주더란 말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판, 4판, 공사판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뭐 구멍 하나 뚫는 못 뚫겠느냐. 그래서 그 접촉을 했더니 아이 내 말을 갖다가 듣고는 어이 그 매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구멍을 뚫게 된 것입니다. 돈 10원도 안 들이고 땅은 빌려놨고 앞전에 대한항공에서 민간에게 불화가 IMF 오면서 불화가 됐기 때문에 그 땅 주인놈 두 놈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땅 5평을 빌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멍가 뚫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구멍이 뚫힌 날짜가 2002년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날 새벽부터서 3월 1일 날 아까 말씀드린 3일절 날 뚫기로 한 것이 뭐 기계가 조립이 잘 안 돼가지고 하루 뒤에 딜레이 돼가지고 3월 2일 날 새벽부터서 기계가 막 꿍꿍 하고 돌아가니까 그 위에 산 위에 피난민들이 살아요. 아주 영세민들이. 이 영세민들이 민원을 잡아여도 뭐 구청에서도 그만 뭐 그래 나중에 한 낮 때나 되니까 구청에서도 오고 경찰에서도 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기계를 갖다가 중단시킬 수는 없죠. 기계가 그 미리 딱 그 기계 기사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누가 그냥 뭐라 해도 그냥 아무 그 기계 끄지 말고 막 계속 돌리라.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짓구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 공무원들이 오면 영장 갖고 온나. 아마 구속을 시키려고 하면 구속을 시키고 배째라지 배째라. 그래가지고 오후 5시경에 아무도 예측 못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땅속으로 기계가 이렇게 땅속을 헤비면서 깊이 들어갈수록 소리가 차츰차츰 좀 작아졌죠. 그래갖고 막판에 16m 근처에 가서 딱 숨어있는 굴하고 연결이 되는 순간에 물 기둥이 지상으로 막 차고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16m 올라오고 또 지상에서부터 17m 그러면은 합계 33m를 한 3시간 반 뿜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뿜었다라는 사실은 수압이 있다는 것인데 수압은 뭐냐? 큰 공간 안에 물이 가득 채여 있다가 거기 작은 구멍이 하나 뚫히니까 아까 제가 뚫은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쫙 품어 올라갔던 거예요. 그거는 자연 물리 현상으로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깨가 많은 인간들이 조작할 수 있는 깨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 가장 의뢰 공장이 있다는 핵심적인 의뢰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핵심적인 증거 자료인데 그래가지고 2002년 3월 2일 날 그 금을 찾아내고 그 산더미 같은 금을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9월 6일 날 제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제목이 뭐냐면 사기꾼입니다.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그러면 내가 그 사기죄 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사기도 쳐본 놈이 쳐보지 처음으로 생전 처음 치는 놈이 그러고 금이 나왔으니까 나왔다 그제 안 나왔는데 금이 나왔다 해갖고 내가 얻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기죄는 걸리기는 어찌 걸리느냐 하면은 내 돈이 떨어져가 없으니까 그 내 똘마니 그 아까 3,000번 나온 그 놈이 여기저기서 돈 구하는 선수라요. 여기저기서 10배 준다고 1억 태우면은 나중에 성공하면 10억 준다고 이래갖고 내 써준 죄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 토탈 액수가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 공소장에 공소장에 그러면 그게 뻥튀기 돼가 있는데 그것만 따질 필요도 없이 2억 1천 얼마를 가지고 제가 징역을 36개월 3년을 받았고 내가 그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그 근거라도 하나 남겨놔야 되겠다 해서 내가 그 긴 징역살이 속에서 책을 쓴 것이 영어로 골든 리리 오퍼레이션 일본말로 긴노유리라.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
역사적인 진실이 아니면은 이 쓸 수 없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머리가 무슨 내가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거 지어낼 수가 없죠. 사람 이름이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특기사항이 뭐냐 하면은 의뢰 공장에 금이 나왔다는 거, 그 이전에 미국 CIA하고 내하고 같이 3년 동안 같이 했다는 사실. CIA 누구느냐면 극동 담당 책임자 리차드 P. 롤리스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5번 만날 때까지 한국말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5번 딱 만나니까 한국말 하더라고. 내보다 더 한국말 더 잘하더라고. 나는 경상도 사투리가 아주 투박하고 한데 전부 100% 커뮤니케이션 한국말로. 그래 어째 그래 한국말 잘해요 하니까 이게 부산문현동 이거 찾으려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부시 대통령이 그 CIA 국장 출신이라 하대. CIA 그 국장 할 적에 자기가 내보다 한 30살 많아요. 리차드 로리스가. 그래가지고 이게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게 의뢰 공장 속에 중국 보물이 이 속에 꽉 들어차 있다. 그걸 찾아내야 된다. 이래서 동북아시아만 뺑뺑 돌았는데 구멍이 해필이면은 금구녕이라 일본 글자 세자가 찍히가 있는 이등충, 일본말로 이또추. 이또추라 하는 그 글자가 찍혀가 있는 항토색 마다리 속에 중국에서 돈처럼 쓰던 50g짜리, 250g짜리, 500g짜리 금화가 아니고 금편. 금편이 잠수함 26척에 실려가지고 잠수함 26척에 실려갖고 1차 왔다는 말은 내 리차드 로리스한테 들었습니다. 미국 CIA가 장난하는 데 아닙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정보망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은 내가 한 3년 겪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루만 사람들이 아니라요. 빈틈이 깨미 군형만큼도 빈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치밀해요. 사람 말을 믿고 그래 믿어줄게 그거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전부 그 말을 또 검증을 해요. 이 말이 틀리는 말인가 맞는 말인가를 사치 검증하는 것이 미국이라 하는 걸 내가 그때 세상에서 처음 겪어본 그 미국 CIA를 통해서 뒷구녕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가짜 뉴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저 부류 중에 한 사람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거짓말 아니요. 당신 뭐 때문에 거짓말 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단정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 거짓말로 해가지고 내가 얻을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얻을 게 그건 없는데 있다고 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 있나요? 전문가들을 내한테 붙이더라고. 지질학자, 박사들. 지질학에 대해서는 이태리가 또 좀 맑게나 하는 것 같아. 이태리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내한테 붙여갖고 나를 검증을 하고 또 무슨 전문가를 붙이고 무슨 전문가를 6달 걸렸습니다. 6달.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내가 죄 지은 게 뭐 있나요? 금 찾아낸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구멍 뚫은 죄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땅 위에 얼마든지 많이 지나다니는데 한 분도 못한 걸 한국 사람 5천만이라고 치고 5천만 중에서 내 혼자가 내가 우리 할아버지 땅도 아니고 아버지 땅도 아닌데다가 60cm 지하 16m 군영을 해가지고 찾아냈습니다.